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 이례적으로 경의를 비췄던 여성이 있습니다. 매년 5월 미국에서는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문화유산의 달 행사가 열립니다. 그리고 작년의 행사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여 아시아 태평양의 미국인들을 위한 연설을 했었죠.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되기도 했던 이 성명서에는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섬 출신 인사들은 미국의 발전과 다양성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기여했다 라는 문구가 있어 현재 미국의 발전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때 트럼프 대통령은 유독 한 명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915년 태어나 2015년 타계한 수잔 안 커디가 바로 해당 인물인데요. 미국에 이민한 첫 한국인 부부의 딸인 수잔 안 커디는 큰 시련에 직면했을 때에도 강한 노동 윤리와 국가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소명에 대한 확고한 헌신을 통해 나라를 드높였다 라는 찬사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흔히 백인들의 대통령이라 불리는 도널드 트럼프가 아시아계 미국인을 향해 이토록 찬사를 보내는 일은 굉장히 드문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트럼프는 그녀에 대한 찬사만으로 그치지 않고 그녀의 인생 커리어를 줄줄이 읊으며 그녀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는지 설파하였습니다. 수잔 안 커디는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5년 미국의 LA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녀는 지역의 명문대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주립대를 졸업하고 큰 뜻을 가슴에 품게 되었는데요. 그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42년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일본이라는 세계의 악을 처단하겠다는 일념하에 그녀는 미 해군에 자원 입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 해군에서는 그녀를 가차없이 떨어뜨렸습니다. 그녀가 동양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이미 어릴 때부터 숱한 인종차별을 겪어오며 자란 잡초와도 같은 근성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이 정도 외압으로는 그녀의 뜻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또다시 해군에 지원했고 면접에서 그녀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한 미 해군 간부들은 그녀가 미 해군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시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미 해군 최초의 동양계 여성 장교의 타이틀이 탄생한 순간이었죠. 매사추세츠주 노섬프턴에 있는 스미스 칼리지의 미 해군 예비 병력 학교에 입학하는 것으로 복무를 시작한 수잔은 1943년 해군의 포병 훈련 장교가 되어 적의 비행기를 격추하는 방법을 병사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그녀는 숱한 차별을 받아야만 했었는데요. 가뜩이나 일본이 벌인 진주만 공습으로 인해 미국 내 반아시아 정서가 극에 달했던 시기인데 그녀는 군 내에서도 소수자에 해당했던 여성이었기에 아시아 여성의 지시를 이행하려는 백인 병사는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역량을 계속 펼쳐나갔고 급기야 미 해군 정보국에서는 그녀를 스카우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이때도 아시아계 여성을 견제했던 백인 요원들이 그녀를 견제하여 6개월간 그녀만을 암호해독 활동에서 배제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워낙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던 수잔이었기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순간까지 그녀는 암호해독가로서 크게 활약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전쟁이 끝난 후 그녀는 곧장 워싱턴 DC에 있는 미 국가안보국 NSA에서 암호 해석을 담당하는 비밀정보 분석 요원으로 발령됩니다. 냉전 기간 동안 대소련 섹터 1급 비밀 프로젝트에서 그녀는 300명 이상의 부하를 거느리며 싱크탱크를 지휘하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다 보니 미국의 타임즈에서는 그녀를 이름 없는 여성 영웅으로 선정하기도 하였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례적으로 동양인 장교였던 그녀를 극찬하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미 해군 최초의 동양계 여성 장교이자 미국의 승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녀는 은퇴하고 난 후 수많은 언론의 인터뷰를 받곤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많은 인종차별에 시달렸음에도 미국을 위해 끝까지 헌신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때마다 그녀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저는 11살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생이별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훌륭한 미국인이 되어라. 그러나 한국인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 수잔 안 커디, 그녀의 아버지는 한국 독립운동의 아버지인 도산 안창호 선생이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딸로 태어난 수잔 안 커디는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일본의 패망이 필연적이라는 생각에 미 해군에 자원 입대할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진주만 공습을 일으킨 일본인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녀는 꿋꿋이 이겨내 미군 내에서도 고위직에 오를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해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죠. 모든 군 활동에서 은퇴하고 난 후에도 그녀는 신한민부, 흥사단, 3.1 여성 동지회 등 미국 내 한인 사회를 지원하는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11월 일본의 한 대학에서는 안중근 의사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일본의 교토에 있는 료코쿠 대학에서는 아예 안중근 동양평화연구센터라는 연구시설이 존재하는데요. 이곳에서 지난 11월 개최한 세미나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이후 동아시아의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였는지,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안중근 의사의 사상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다루었습니다. 사실상 일본의 입장에서는 안중근 의사가 자국의 유력 정치인을 살해한 테러리스트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일본 내각의 총리인 스가 요시히데는 2014년 중국 하얼빈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설립되자 안중근은 일본의 초대 수상을 살해하고 사형 판결을 받은 테러리스트라 언급하며 불쾌한 심정을 감추지 않을 정도였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일본 제국 시절 당시에도 일왕을 반대하는 사람이나 일본의 팽창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중근 의사의 행동을 두고 조선민족으로서 용기 있는 애국행위라 찬사하며 그의 전기를 일본어로 편찬하거나 희곡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의 영향력은 적국인 일본에서도 결코 작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일본은 더더욱 우경화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세로 안중근 의사를 존중하는 자국의 단체를 날이 갈수록 더욱 핍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동시에 그들은 과거 안중근 의사의 의열 활동과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한국의 행동을 비판하는 극단적 언론 플레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독도는 명실상부 누가 뭐라 해도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이것에 침을 흘리는 일본이 허튼 짓을 한다면 한국의 해군력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저지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일본의 제비프레스에서는 얼마 전 한국군이 자위대와의 전투를 상정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정말로 일본을 적국으로 치부하는 것이다. 라는 기사를 써내렸습니다. 일본은 최근 3단계에 걸친 독도 침공 작전을 수립하였습니다. 1단계는 주력 부대가 상륙장 파견하는 선발부대를 독도의 동도에 침투시키는 것이고, 2단계는 이지삼 한 척과 잠수함 24척, F계열의 전투기 등을 동원해 제공제해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단계에는 8,900톤급 수송함과 진우크 헬기, 공기부양정 등을 동원하여 독도의 동도에 본대를 침투시키는 시나리오이죠. 때문에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시나리오로 F계열 전투기, 이지삼, 현무미사일 등을 이용하여 일본 자위대의 독도 침투를 저지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인데요. 이걸 보고 일본에서는 이제 한국이 일본을 적국으로 명시하였으니 우리에게도 한국을 공격할 명분이 생겼다 라는 황당한 논리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일본의 네티즌들 역시 이것에 호도당하여 발광하는 상황입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일본의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네요.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